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검찰의 허위 사실 확인서 제출, 강력한 법적 조치, 허경영 구속기소 여부 앞두고 원자폭탄, 이 주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에서 이 한 분이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확인서에 대한 이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씨하고 B씨가 있는데 이 A씨, B씨가 공모를 했다라는 거죠. 공모를 해서 허위로 이제 허경영을 고소했다. 이런 식의 사실 확인서가 검찰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자는 A씨, B씨가 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렇게 이제 사실 확인서를 썼다 그러는데 A씨나 B씨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 그래서 A씨와 B씨는 이거는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 그 중에 한 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고소장을 제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허경영의 이제 구속 기소 이 결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D-4일인데요.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기간이 이제 20일인데 이게 다음 주 수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이 허위 고소를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러면서 사실 확인서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그러니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것을 도리어 지금 여러 사람한테 결국에는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한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제 이분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의 간부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의 간부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공갈에 허위 고소를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되니까 이런 업무 방해 문제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건 고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검찰에 거짓 정보를 제출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나중에 재판에 선다,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위증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간접 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처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분이 고소장을 허경영으로부터 2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것이 공모한 게 아니냐, 방조한 게 아니냐, 방조, 간접 정범이 아니냐, 그리고 누가 교사를 했는지, 누가 이자에게 이런 교사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경찰에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것을 곧바로 이제 이 탄원서 형태로 하여 이것을 이제 검찰로도 제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는 이 허경영 관계자, 그러니까 허경영 한울궁, 이 한울궁 이 영성센터 관계자로 보이는 자죠. 이런 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것을 이 기획하고 이 집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의 허위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 결국에는 이 모든 이제 근거 자료들을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정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허경영 구속 기소 여부를 앞두고 네, 원자 폭탄이 될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다 싹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도리어 이런 것이 이제 허경영을 구속 기소하는데 1등 공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서 허경영을 풀어 내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역풍이 불어가지고 허경영 구속 기소가 된다면 이자들이 사실상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자폭탄급이 날아가는 거죠. 네, 날아가서 결국에는 선량한 사람, 네, 이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에 또다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지금 A씨나 B씨는 절대 그렇게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 허경영이 공갈 집단으로 지목한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엮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허경영은 또 이제 고소장을 2장을 접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피고소를 당한 그분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고, 이거 도리어 나를 어떤 그 역으로 엮으려고 하는 공작이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검찰이 종합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찰은 특히나 공정한 수사를 해야지, 뭔가 이 안 좋은 그런 어둠의 그런 행위를 한다라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 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거짓과 악행이 절대로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진심과 진실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임을, 이것을 알려줘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강력한 법적 조치, 고소장이 이제 접수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방송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허위 사실 확인서, 네, 이 허위 사실 확인서가 허경영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경영을 구속 기소하는데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스스로 원자 폭탄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